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이렇게 이 현장에서 뵈니까 더욱더 반갑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랑 오늘 이틀 동안 이 세종보 지역 좀 이렇게 취재를 하셨는데요. 뭐 어떤 것들 좀 지금 취재하셨습니까? 저기 33일째 예, 환경 운동가들이 이렇게 세종보 재가동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세종보를 재가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이걸 좀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인터뷰도 하고 이 근처에 또 이렇게 세종보가 개방이 됐었잖아요. 몇 년 동안. 맞아요. 몇 년 동안 이제 개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예전에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고 난 직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녹조도 많고 그랬죠. 그랬었는데 뻘도 많고 그랬었는데 개방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생태의 변화 같은 것들도 좀 취재를 하고 그래요. 좀 더 취재 관련한 이야기를 좀 여쭙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MBC 사장까지 이제 지내셨는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뛰기가 이게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MBC 사장으로 갈 때부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뉴스타파에서 현장 취재를 하겠다고 제 스스로도 마음을 먹었었고 그렇게 이미 공표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늘 사실 현장에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 도장 찍고 있는 일이 꼭 좋은 일은 아니죠. 지금 최 PD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이 4대강 관련 그 당시 16m의 비밀 그걸 만들고 나서 이제 고초도 겪고 그러셨는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되더라고요. 15년 동안 이렇게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뭐 이유를 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 4대강 문제가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 우리나라의 동맥,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강 4개를 갖다가 흐르는 강에서 저수지로 바꿔놔버린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노력을 했고 어쨌든 보를 해체하자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었는데 다시 또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연구나 어떤 그런 고민 없이 15일 만에 모든 걸 다 원위치 시켜버리는 그런 폭거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 테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조금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 PD님 같은 경우는 4대강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가 이제 취재해 오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녹조 문제에도 깊이 있게 이렇게 좀 탐사 보도를 해 오셨어요. 만약에 이제 세종보 수문이 닫힌다면은 이쪽에도 당연히 녹조가 끼겠죠? 그러겠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녹조는 어떤 물질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이제 녹색 물질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녹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녹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박테리아래요. 남세균. 남세균이라는 표현이 이제 한국말로는 정확한 표현이고 영어로 하면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대표적인 독이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인데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27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독한 놈은 청산가리의 6,200배 독하다고 그렇게
6,200배요? 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이지영 그 교수님이 국제적인 그 녹조 그 연구 전문가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터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해로운 물질이죠. 그래서 이 녹조가 있으면은 거기 있는 독소들이 그 물을 이용한 농산물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낙동강 그리고 금강에서도 금강에서도 녹조 물로 만든 기른 그 벼에서 나온 쌀 안에 그런 독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밝혀졌고 뭐 배추 그러니까 쌀은 그 수분이 적은 그 농산물인데 쌀에서도 그런 정도로 독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물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배추, 무슨 무 이런 수분이 많은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 그러면은 그것이 전국으로 지금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농산물들이 단순히 그냥 그쪽 지역 사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추적을 해봤을 때 금강에서 이른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했지만 그 녹조물로 지어진 그 쌀에서 독소가 나왔는데 그 쌀이 어디까지 팔려나가는가를 봤더니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로 서울에서 팔리고 있는 걸 저희들이 그 서울의 어떤 식당에서 회사원들한테 점심을 이렇게 하는 사원 식당 같은 그런 개념의 거기에 이제 그 쌀이 납품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도 있죠. 그렇다면은 낙동강에 녹조가 피는 게 내 삶과 내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다 그분들의 그 식탁 위에 건강한 식탁을 오염시키는데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는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오염시키고 있는 거고. 그 이지영 교수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녹조가 이제 4대강 사업 이후에 많이 늘게 됐는데 질병하고의 어떤 그 연관성이 없느냐 해서 그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에 역학조사 뭐 이런 것들을 역학조사까지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랬는데 녹조가 많아진 곳에서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늘었다 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치매 증상도 늘었다 하는 것도 이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해외 연구 중에는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해외 연구는 녹조 안에 들어있는 그 독소들이 우리 이 뇌 쪽에 주는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많고, 그 다음에 생식 독성이라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식 기능, 생식 기능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온다. 상당히 심각한 물질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그 위험성이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밝혀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녹조가 있는 곳 주변에서 살 때 과연 직접적으로 이제 물을 마시거나 물을 잘 마시지 않겠죠, 강물을.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수돗물을 취수해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그 물로 수돗물로 이렇게 샤워를 한다거나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물로 농산물을 길러서 그 농산물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한 모든 위해들을 종합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기로 이렇게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가 지금 여기 4대강 지금 보를 말이죠. 세종보를 다시 가둬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해악이 너무 크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가능성, 해악의 가능성, 인간의 건강에 미칠 가능성, 해악을 미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들어보면은 공기 중으로도 전파되고 농산물로도 이제 유통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역사라는 게 어떤 물질이 인간의 건강하게 해롭다 하는 게 처음부터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죽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죽지?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연구를 막 이렇게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그랬구나. 이 공해라는 거는 안 좋은 거구나.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거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녹조의 이 독소라는 것도 지금 한참 연구되고 밝혀지고 있는 중이지만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딱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느끼는 그 해악이 있는 걸 왜 합니까? 이게 참 이거는 너무 오만한 거죠. 사실. 지금 녹조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보를 맡게 되면은 또 어떠한 문제가 또 있습니까? 세정보를 맡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생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 동물들이 지금은 멸종위기종이라든지 멸종위기종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물이 흐르니까 흐르는 물에 적응한 우리나라의 고유 민물고기들이 지금 여기 많이 살고 있대요. 신수마자 미호종계, 신수마자 미호종계 같은 멸종위기종까지도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막아버리면은 이제 종류들은 다 죽겠죠. 없어지겠죠. 살 데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뭐 동물들도 물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새들이 앉아 있을 공간도 없어지는 거고. 동물들이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오늘 그 세종시도 이제 그 취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친수 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거를 막겠다라는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수 공간을 확보하겠다면서 이제 이걸 한다고 그래서 어떤 친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 대관람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리배 띄우고 배 띄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요즘 시대에 시민들이 이렇게 그 강가에 가서 강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보고 강가를 걷고 모래톱을 느껴보고 맨발로 이런 것을 원하는 거지. 그렇죠. 누가 요즘 시대에 정말 오리배 타고 놀고 싶고 오리 다 쫓고 오리배를 넣고 진짜 오리는 다 쫓아버리고 그렇죠. 오리배를 타고 놀고 싶은 그런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참 어리석은 너무 차원이 낮은 지금 시민들은 다 변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만 과거에 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최 PD님이 인터뷰하실 분이 저 앞에 와 계신데요. 마지막 한 질문만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저 보수문을 닫는 거를 강행할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움직임이에요. 그런 환경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뭐 사대강 사업을 할 때부터 환경부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국토개발부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는 뭐 사대강 사업을 하면은 수질이 좋아진다는 등, 또 사대강 사업 하고 난 뒤에는 수질이 좋아졌다는 등, 뭐 녹조는 뭐 사대강 보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라는 등 이런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상 이 사대강 보호를 유지시키는 그런 천병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은 결국은 저는 정말 그 환경부 공무원들의 그 영혼을 정말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국민들의 그 신뢰를 저버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환경 정책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 그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